오늘은 창의적 공부법 제3강 창의성 발현을 위한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이제 결론만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면은요.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기억의 노란색으로 할까요? 기억의 창의성이라는 게 기억의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 내린 게 아니라 이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이제 기억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뇌과학 쪽에서는 이제 그 기억을 장기 기억, 잠깐 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하기는 힘들죠. 먼저 오래 남는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을 머릿속에 잘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결국에는 얼마만큼 공부한 결과 얼마만큼 그 머릿속에 오래 남겨놓느냐 공부한 내용을 그게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머리에 남는 게 없다.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게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죠. 효과적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효과라는 게 어떤 시험 점수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것도 효과는 효과죠. 그죠? 그렇지만 그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효과. 만약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다 잊어버렸다. 며칠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시험 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어떤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존재하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창의성의 재료로까지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장기 기억으로 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지식, 문자적인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얻는 공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지식이다. 지식적인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그럼 장기 기억이 필요하다는 건 알죠. 그죠? 장기 기억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재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은 약간 물음표죠. 그죠? 이게 뭐냐? 새롭고 독특한 조합. 재료는 되는데 이게 또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어떠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의 방향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창의성을 키우려면, 그죠? 창의성을 키우는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면서, 뭐 시험 성적도 얻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얻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 내용이 오래 기억되도록 학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래서 그건 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레고 블럭 아시죠? 레고 블럭. 레고 블럭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조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각이 이제 몇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마음껏 만들 수가 없죠. 그죠? 조합되는 개수도 뭐 제한적이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모양이 나올 게 거의 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각이 많으면은 많죠. 예, 이렇게 조각이 많으면 어떨까요? 만들고 싶은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조합의 개수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억되는 그런 장기 기억은 이런 레고 블록과 같은 거예요. 레고 블록. 레고 블록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만들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레고 장기 기억을 이제 머릿속에 넣는다는 것은 레고 블록을 많이 머릿속에 넣는다. 이렇게 메타포로 생각을 해도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오늘의 포인트인데 오늘 강의의 포인트인데요. 집중 사고와 분산 사고를 교차시킨다. 요겁니다. 그래서 집중 사고는 이해가 되시죠? 뭔가 공부하려면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는 상태? 예, 이런 걸 떠올려 보면은 집중 사고라 보다라는 것을 나름 이렇게 그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분산 사고라는 게 뭘까요? 분산 사고. 예, 그거는 반대죠. 예. 그래서 반대는 뭐예요? 릴렉스 하는 거죠. 릴렉스. 그래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집중도 잘해야 되지만, 릴렉스도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창의성의 새롭고 독특한 조합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왜 그런지를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집중사고는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것과 많이 관계가 돼 있어요. 예. 물론 분산사고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근육, 뭐 헬스장에서 이제 근육 만들 때 하루 종일 뭐 근육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적은 어떤 시간이라도 어, 운동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어떤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서 근육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뇌를 어, 어,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창의성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머리만 계속 막 쓴다고 해서 이 창의성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집중도 했다가 풀어줬다가 요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질 때 교차되면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창의적인 어떤 근육, 창의성 근육이 만들어진다. 뇌도 근육이에요. 예, 근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집중할 때는 이게 탁 이제 텐스 긴장이 되고 쉴 때는 이게 느슨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게임 해보셨나요? 이게 핀볼 게임인데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이잖아요. 이게 공, 예, 공인데 요쪽에서 이게 이제 스위치예요. 스위치, 방아쇠가 이제 요거 공을 이렇게 놓고선 꽝 치면은 얘가 쭉 올라가서 띵띵띵띵 범퍼 있죠. 얘네들이 범퍼거든요. 띵띵띵띵 하면서 이제 점수를 올리고 내려올 때 여기 못 떨어지게 요걸 간당간당 이렇게 팅팅팅팅 이렇게 튕겨주면은 얘가 이쪽으로 빠지려다가 다시 튕겨가지고 위로 가서 또 점수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범퍼들 있잖아요. 요 범퍼들. 여기서는 지금 느슨하게 돼 있죠. 굉장히 느슨하게. 예.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핀볼 게임 머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중 사고하고 분산 사고의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집중 모드가 있고 분산 모드가 있잖아요. 집중 모드에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범퍼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가 딱 긴장을 하면 이렇게 근육이 딱 탱탱하게 이렇게 그 긴장돼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모드에서는 그 범퍼가 이렇게 느슨하게 그 거리가 멀죠. 예, 느슨하게 돼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긴 집중, 여긴 분산. 그러면 요게 집중 모드에서는 요 공을 이 생각이라고 보시면 이걸 이제 튕겨 볼게요. 이제 이렇게 튕겨 보면은 어디만 가냐면은 익숙한 패턴 안에서 못 벗어나요. 그죠? 예측이 되시죠? 그죠?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니까 범퍼가 그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요것을 이제 풀 수 있는 단서가 요런 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집중 모드에서는 내가 익숙한 문제 해결 패턴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단서가 있다고 해도 이 생각이라는 그 공이 이쪽으로 도달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분산 모드가 필요한 거죠. 분산 모드에서는 그 생각이라는 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 넓게 그 행동 범위, 이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단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까지 이제 도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단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집중 모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산 모드는 새로운 생각, 단서, 이런 것들을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 사고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을 하다가 분산하면서 단서를 가지고 오고 단서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다시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하고 비슷해서 우리의 사고 모드는 집중 모드 아니면 분산 모드지 중간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집중 모드 아니면 이제 분산 모드. 그러니까 집중 모드로 갔다가 이걸 분산 모드로 전환시켰다가 하면서 이제 교차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집중 모드하고 분산 모드가 이제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집중 모드에서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 밑에 그림.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러한 장기 기억 덩어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분산 모드에서는 이러한 덩어리들이 장기 기억 덩어리들이 무작위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집중 모드에서 만들어진 장기 기억 덩어리만으로 그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덩어리들이 분산 모드에서 새롭게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연결되면서 창의적 사고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 모드는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 모드와 분산 모드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 모드의 가장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집중 모드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누면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누면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누면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맞춰 볼게요. 100의 반은 요거는 이제 집중 모드인데, 집중 모드는 뭐냐면 집중사고, 이건 순차적, 논리적, 분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 100의 반은 얼마인가요? 100의 반 50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은 50을 2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이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순차적으로 나누면서 사고하는 게 요게 이제 집중 모드예요. 그럼 이제 분산 모드는 뭐냐면 요런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퀴즈인데 요거는 집중해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분산 모드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 모드는 뭐예요? 좀 멍 때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문제는 뭐냐? 동전 3개만 움직여서 역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역삼각형이 아니죠. 역삼각형 만들기. 저는 요거 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집중 모드 중심의 사람이라서 분산 모드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역삼각형을 3개만 옮겨서 역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아들은 굉장히 금방 했어요. 저는 한 5분인가 많이 걸려서 했는데 제 아들은 뭐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제 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도형을 그렸대요. 놀랍죠? 보이시나요? 도형을 딱 그리니까 뭘 이제 하시면 되죠?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으면 역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보실 텐데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 한번 이제 요것도 좀 퀴즈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일단 보시고 중간에 제가 한번 끊을 거예요. 일단 한번 시작 보시죠. 이번엔 두 줄을 묶는 문제입니다. 빈 방에 서로 닿지 않는 두 줄을 늘어뜨리고 펜치와 의자, 종이컵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줄을 묶을 수 있을까요? 힌트는 물론 주어진 3가지의 물건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의자랑 컵하고 그 벤치 요것만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천정에 있는 두 줄을 묶을 수 있을지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생각이 정리가 되시면 다시 영상 틀어가지고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멈추시고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데요. 드디어 한 학생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줄과 줄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더니 펜치를 묶은 줄을 던져보네요. 펜치를 원래의 용도인 철사를 자르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줄을 움직이는 추의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작용, 우리는 이것을 창의성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앞에 영상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벤치가 이제 있었는데 벤치가 여기 있다고 이제 뇌의 요 부분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잘 그렸나요? 이렇게. 이게 벤치예요. 벤치면은 이제 집중 모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각이 벤치는 뭐라는 것이 뭔가 자를 때 쓰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익숙한 패턴, 벤치를 보면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근데 여기에 단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추로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요게 이러한 추에 해당하는 어떤 단서가 되는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중 모드에서는 이쪽으로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상태냐면은 그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상태죠. 생각이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상태죠. 그럼 이 박스 안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생각이 자유롭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추에 관련된 기억을 이제 도달을 해서 이거 벤치를 추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 라는 그 생각에 이제 도달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뭐예요? 이 박스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죠. 보통 이제 상자 안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뭐 이렇게 입증된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을 이제 배우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언제 분산 모드를 사용할 때 이 갇혀져 있는 이 박스의 생각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뭘 잘 사용하면 돼요, 결국에는. 집중 모드뿐만 아니라 이 분산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잘 익히면 공부하는 그 시스템, 그 습관에 분산 모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거기다가 잘 집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의도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의성을 공부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집중 모드뿐만 아니라 분산 모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중 모드는 장기 기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분산 모드는 독특한 조합, 새롭고 독특한 조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공부 습관에 이 집중 모드와 분산 모드를 잘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습관으로 잘 만들기만 하면 창의성을 키울 수 있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법을 습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뇌과학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산 모드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분산 모드 사용법,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